안녕하세요, 지연이 아빠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품 교환 및 점검을 위해 입고 시킨 저희 집 이동식 별장 카라반을 찾으러 왔습니다. A프레임에 있는 텅잭도 교환할 겸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왔는데 친절하게 잘 교체해 주시네요. 덤으로 텅잭 손잡이까지 선물로 주시다니 이런 걸 보고 득템이라는 건 맞죠?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텅잭 구매할 때 손잡이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운행 중에 고화 중텅잭을 고정했던 부분이 작은 진동에 풀리면 아무래도 위험하니 견인고리 장착 시 바퀴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는 역할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전용품 겸 손잡이 같네요. 저희는 목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10시쯤 서해 바다가 있는 장고항 노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평일이라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고 처음 오는 곳이라 과연 이곳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겨울 장박 이후 첫 출정하는 캠핑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을 찾다 보니 바다가 좋을 것 같아 찾아왔고 서해 밤바다는 짙은 어둠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 봄이지만 서해의 검은 밤바다의 날씨는 찬바람과 짙은 어둠으로 저희를 카라반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사실 봄 점퍼 입고 왔다가 바닷바람에 당황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 카라반 창문을 비추며 눈부시게 하였고 갈매기가 울어대는 서해의 바다의 첫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바다라 그런지 바람도 많이 불었고 계절은 벚꽃이 피는 봄이지만 서해 바다의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저희 집 고집쟁이 서련이가 꿀잠을 잔 듯 머리에 티가 많이 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밖이 춥다고 말을 해도 귀엽고 나오고야 마는 성격에 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구나.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는 지연맘과 집에서 가지고 온 홀딩 텐트를 함께 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아 따뜻하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젯밤엔 몰랐는데 카라반 뒤 실내 대형 창문에 비치는 뷰는 그야말로 너무 멋졌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아 보였고 아이들에게 이쁜 사진 한 장 촬영해주려고 했더니 또 서련이가 해방을. 그럼 일단 패스. 지연맘과 지연이는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기 위해 카라반에서 나와 주변 편의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은 카라반과의 거리가 300m 정도 보였습니다. 서해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 시간에 따라 물이 빠져 바닥이 보이면 만족된 물이 꽉 차기도 합니다. 지금 물이 다 빠진 걸 보니 썰물이네요. 지연맘은 지연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편의점으로 향하였고 오늘따라 오후 날씨는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작년 남당항 노지 가서 정말 좋았는데 이곳 장고항 노지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에 편의시설도 있고 아마 캠핑의 성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고항 축제 기간이라 주말이면 많은 인파로 북적일 것 같습니다. 평일날 오셔서 회 한 사라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먹을 설치해 주었고 점심을 먹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회센터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제에 항상 빠질 수 없는 것이 아이들 놀이인데 회센터 근처에 아이들 게임할 수 있게 풍선 터트리기 게임이 있더라고요. 참새가 방앗간을 두고 그냥 지나갈 수 없듯이 저희 개구장인 녀석들도 풍선 터트리기에 도전하였습니다. 예전 아파트 장날에 해보고 처음 하는 거라 풍선이 잘 안 터지고 비껴만 가네요. 어차피 아이들 재미로 장사하는 거라 누구는 선물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좀 그럴 것 같다. 사장님께서 둘 다 선물을 주셨네요. 오징어 게임 가면을 받은 아이들은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가면을 쓴 채 주변을 활보하였고 또 이런 재미로 녀석들은 하루 종일 가면 쓰고 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회센터 입구에 진입하였고 금요일 오후인데 싱싱한 횟감을 먹으러 온 손님으로 바글바글했습니다. 횟집 사장님께서 저희 집 막내 서련이가 귀여운지 장난삼아 만져보라며 꼴뚜기 한 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받고 가져가려는 서련이 녀석. 준다고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란다. 알겠지? 아이들은 해산물과 물고기를 보며 신기한 듯 쳐다보았고 저 역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아 눈이 즐거웠습니다.
지금 철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밀치랑 쭈꾸미 샤브샤브라고 하는데 손님도 많고 주문도 많다 보니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역시 축제는 축제인가 봐요. 눈앞에 작고 귀여운 새끼 보거 한 마리가 저희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작은 녀석도 횟감으로 쓰이는지 궁금하네요. 지연맘은 지연이에게 생새우를 먹어보라고 권하였습니다. 바닷물의 짭짤한 맛과 생새우의 달콤한 맛이 섞여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모간이 약한 소금과 조미료를 섞은 맛이라 할까요. 저희는 실치와 낙지를 주문하였고 워낙 낙지를 좋아하는 녀석들이라 회 주문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기다렸던 저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실치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어떤 식감과 맛인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실치회는 야채 무침과 그 위에 실치를 아주 듬뿍 올려 김과 함께 싸서 먹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주는 것 아니라는데 많이 주셨네요. 양을 봤을 땐 성인 4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넉넉히 많이 주셨습니다. 가격도 3만원이면 너무 착한 가격 아닌가요? 이렇게 후한 인심 덕분에 축제 관람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평일 오전인데도 그치지 않는가 봅니다. 저희는 카라반에 도착해 회센터에서 구입해온 회를 하나둘씩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로 받은 생새우는 설현이 몫이었고 설현이가 아직 어려서 혼자 먹지를 못하니 언니 지연이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빠 엄마의 버팀목인 우리 착한 지연이 설현이만 챙기지 말고 민승이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똑같은 동생인데 말이야. 지연맘이 신기한 걸 보여준다며 새우깡 한 봉지를 들고 나갔고 과자를 집게에 집어 하늘 높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얼씬도 안 하던 갈매기가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관광객 어르신들이 그래서야 오지도 않는다며 빈말로 툭툭 뱉으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뭐든지 길고 짧은 건 해봐야 아는 법이니깐요. 해가 질 무렵 바람은 강하게 불었고 기온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구장이 두 녀석들은 어디서 군것질거리를 봤는지 위치랑 가격을 알아왔었고 급기야 사달라고 보채기까지 합니다. 우리 집 고집쟁이 설현이 넌 왜 이리 애교가 많은 거니? 널 보고 있으면 아빠는 스르륵 녹아내리는구나. 논다고 낮잠도 안 자더니 결국 의자에서 잠이 들어버렸네. 잠든 모습마저 왜 저리 이뻐 보이는지 고집 부릴 때 빼곤 아주 사랑스럽네요. 아참 옆에 큰일 형도 있었네요. 어릴 적 학교 근처 구멍가게에서 핫도그, 떡볶이, 오뎅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땐 왜 그리 맛있었는지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마 그때 그 시절 애들 입맛이랑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승아 핫도그 맛있지? 많이 먹고 제발 누나랑 싸우지 좀 말아 알겠지? 저는 지연맘과 함께 시큐친과 소주 한 잔 곁들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너무 많이 배가 부른 나머지 먹다가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도 많이 먹는 편인데 이건 너무 많이 주셨네요. 지연맘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만 찾는 고집쟁이 설현. 기어코 엄마에게 가고 싶어 울고불고 떼쓰다가 결국 나오고 말았네요. 이러면 곤란한데. 옷은 두텁게 입혀서 나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행여나 감기라도 걸리면 저희 집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네요. 저 똥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되죠? 벌써부터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니 참 골치 아프네요. 오늘 풍선 터트리기로 뽑은 상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가면을 쓰고 놀고 있는 두 녀석들. 어려서 한참 좋은 시절이구나. 아빠도 어릴 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하하하하. 오늘의 저녁은 닭 염통구이와 닭갈비입니다. 점심때 워낙 많이 먹어서 배는 크게 고프지는 않지만 술 안주가 있어야 되니 이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할 줄 알고 난로를 안 챙겨왔는데 밤이 되니 텐트에서 입김이 납니다. 엄청 춥네요. 다음날 아침, 장보왕의 아침은 어김없이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일정대로 오늘은 공대를 구경 가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연맘은 지연이와 설현이를 데리고 우측에 있는 흰색 등대 쪽으로 출발하였고 저는 민승이와 좌측에 있는 붉은 등대로 이동하였습니다. 날씨는 무척 좋았고
등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에 앞바퀴차를 연결해 이동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몫에 받으면서 이동하였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지연맘과 지연이 그리고 설연이 이 세 사람이 걸어갔는데 드론에 보이는 것은 두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설연이가 걷다가 힘이 들어 엄마 품에 안겨 걸어갔는데 잠이 든 상황입니다. 이런 유모차를 싣고 왔어야 됐었는데 난로도 그렇고 장박 이후 첫 출정이라 실수를 많이 해버렸네요. 괜히 가족들에게 미안해지네요. 저희는 등대에 도착했고 서로 마주보며 손을 흔들었는데 주변 어르신께서 이 집은 이산가족이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뭐 잠시 떨어져 있으니 이산가족 맞죠? 저는 민승이와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등대에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지연맘은 설연이를 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카메라를 줘도 못 찍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구경하고 놀았더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회센터에 갔었고 지금 철에 먹을 수 있는 쭈꾸미, 샤브샤브와 도다리회를 주문하였습니다. 쭈꾸미 볶음은 먹어본 것 같은데 샤브샤브는 좀 생소합니다. 그래도 처음 먹는 음식이라 기대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쭈꾸미를 팔팔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먹는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그래도 쭈꾸미에게 미안하지만 이왕 맛보러 왔으니 맛있게 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생새우만 먹고 있네요. 설연아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 지연이는 쭈꾸미를 집게로 집어 끓는 물에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민승이까지 하고 싶어 해서 민승이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쭈꾸미도 오징어처럼 먹물을 지니고 있어 그걸 놓치지 않는 지연이 금세 장난칠 것을 준비해 보여주네요. 장난꾸러기 두 녀석들은 먹는데 관심도 없고 오직 쭈꾸미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저녁에 배고프다 하지 말고 먹을 때 같이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밥 달라 그러지 말고. 저희는 쭈꾸미가 지나간 그 자리에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오늘이 장고왕의 마지막 밤인데 저녁은 정말 푸짐하게 잘 먹었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캄캄한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캠핑의 꽃, 불멍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밤이라 저희도 불멍을 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불멍을 하기 위해 춥지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캠핑은 내일이면 철수하는 날입니다. 벌써 일요일인데 진짜 시간 빠르네요. 활활 타들어가는 장작불을 보며 멍 때리는 것도 좋은데 엉덩이가 따끈따끈한 똥불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등대가 보이는 카라반 뒤 대형 창가에 앉아 마지막 가족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밤이라 등대가 이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오늘은 캠핑을 위해 펼쳐놨던 짐들을 하나둘씩 정리하여 철수하는 날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데 이걸 언제 정리하고 가야 될지 걱정입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조금씩 정리하면 다 알아서 되겠죠. 언제나 파이팅하는 지연이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캠핑 꼭 부탁드립니다. 기본만 지켜도 자연은 항상 저희 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연이 아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